네, 밤사이 나온 해외 뉴스 한번 확인해보면서 전략 다시 한번 정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나온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연준이 공개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 참석자는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두어 번의 회의에서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록에서는 참석자들은 보다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신속히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을 거래해서 7% 넘게 급락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1분기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2분기 실적이 81억 달러로 예상된다며 월가 예상치 84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가 곡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우크라이나의 항구를 떠날 수 있도록 인도적 통로를 제공할 준비가 됐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해외여행에 나서는 사람이 증가한 가운데 스페인 호텔 숙박비가 작년 대비 평균 36% 올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뉴스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1분기 실적은 상회, 2분기 전망은 하회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UBS도 엔비디아 관련해서 지금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상황인데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간밤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자,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악재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죠. 실적이 발표가 된 내용은 상당히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만 가이던스가 낮아졌다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또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좋은 실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지난 몇 달 동안에 반도체 업종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도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지수만 보더라도 24% 하락을 했고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25%에서 30%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엔비디아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클라우드라든지 게임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를 들여다보는 시각은요, 적극적으로 이 주식을 들여다봐야 되고 매수 차원에서 들여다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우려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주가 흐름 자체가 어제는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왔으나 지금 시간 외에서는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젠슨 황이 이끄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은요, 주당 1.36달러가 나왔고요. EPS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82억 9천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80.9천만 달러 대비해서 훨씬 높은 숫자가 나왔죠. 그런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거의 5%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만 지금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이 81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면서 원래 예상치가 84억 4천만 달러거든요. 그것보다 낮은 가이던스를 보여주면서 지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흐름을 보고 있으면 스냅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광고 수입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디램에 대한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도 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래서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시장 흔들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속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의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230%나 급등을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락률은 2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또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까지도 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매크로가 시장을 좀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적 발표 내용을 보고 있으면 워낙 지금 생산이 타이트하고요.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가격은 계속 높게 측정이 될 것이고요. 반도체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높은 그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는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들의 상승 여력을 들여다보면은요, 뭐 퀄컴, 램 리서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등 대부분 다 세 자릿수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세 자릿수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매크로 때문에 변동성이 일어날 때가 오히려 정확하게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매크로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보자 반도체 관련주에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여행 관련해서 뉴스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눌려 있었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최근 유럽으로 향하는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보잉, 우버 같은 여행주들은 아직도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주가에 탄력을 줄 법한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럽의 이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사그러들면서 해외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호텔 숙박비가 작년 평균 대비해서 36%나 급증을 했다. 이런 내용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은 이 부활절 17일 전후로 하루 평균 숙박비가 96.3유로로서 원화로 약 13만 원 정도 되죠. 전년 가격 대비해서 36%나 비싸졌고요. 심지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이었던 가격 대비해서 15%나 상승을 한 모습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성급 호텔 숙박비가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 23%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성급도 뭐 지금 40%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 관광객 수도 스페인 같은 경우는 3, 4월 달에 5배나 급증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미국 쪽에서도요.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기점으로서 폭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남가주 주민만 하더라도 2020년에 비해서 86%나 급증을 해서 310만 명 정도가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행 수요가 이게 보복 소비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복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가 내놓은 전망치에 따르면은요. 미국인들이 3,920만 명 정도가 여행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는 2017년 수준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되돌아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자동차 여행만 하더라도 3,490만 명에 달할 것이고 항공편에는 300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메모럴 데이 연휴 여행 수요가 급증한 데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19로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난, 뭐 급여 상승이 더해지고는 있지만 그만큼 또 급여가 올라갔기 때문에 보복 여행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 중에서 여행을 올해 1회에서 5회 정도 할 계획이 있는 수 보시면 76%에 달한다. 정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여행을 할 것이다.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의 어떤 종목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들여다보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부킹홀딩스, 델타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카니발 등등의 실질적인 여행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PBR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향후 리오프닝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약 5에서 10% 정도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글로벌 증시 전략을 여쭤보긴 할 건데 국내 증시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으니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지금 주가 흐름이 여전히 말해주는 것은 변동성 구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매크로가 전체적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 스케줄과 인플레이션 수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기 선행 지수는 바닥을 찍고요. 살짝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가 지배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적과 연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겠고요.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보시면은 가장 고점이 3.59, 5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2.88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15일, 7월 27일, 9월 22일 다 미 연준의 FOMC 미팅이 있겠죠. 이때 금리에 올라가는 속도가 0.5, 0.5 그리고 다시 0.25로 떨어진다면 그만큼 매크로도 이제는 시장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실적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두세 달 정도를 좋은 기회를 살려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 글로벌 투자 뉴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